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막연한 반등의 가능성과 혹시 모를 패닉의 재현 가능성, 양쪽 방향 모두 열어두면서 현재 6월 주식시장 신중하게 맞이해야겠는데요. 아직은 국내 증시의 반등에 대한 근거들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위기와 기회 사이에서 반전의 트리거가 나오는지 일단은 신중한 태도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 순간 6월장에 놓여있는 이벤트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1일부터 중국에서 대미 제품의 관세 부과가 시행되고요. 6월 첫 주에 영국 의회에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이 있습니다. 6월 6일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6월 14일 코스피 200의 정기 변경이 있고요. 6월 25일에는 오펙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뭐니 해도 이번 다가오는 6월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6월 18일에 있을 미국의 FOMC와 6월 28일에 있을 G20 정상회담 꼽히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6월 중에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과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전략, 또 제조업의 혁신 종합 전략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책적인 모멘텀이 중요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경기의 후퇴 위험이 있다는 점, 무역 분쟁의 다시 한번 재개 때문에 부각되고 있는 우려감들이고요. 중국 주식시장은 어제 오늘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간밤 블룸버그 통신에서 시나리오별 무역 분쟁의 분석 기사에서 미국과 중국에서 상대방 서로의 수입 제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전 세계 GDP가 입을 수 있는 손실 규모를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11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관세 장벽에 따른 교육의 감소, 또 주식시장의 침체, 투자와 소비의 위축까지 반영했을 때 악 영향이 정점에 치달았을 때 입을 수 있는 그러한 피해를 계산한 것인데요. 특히 관세 전쟁이 격화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연쇄 타격의 위험도가 높은 국가로서 대만과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와 태국 순으로 분석을 하면서 이러한 국가들을 거론하고 있고요. 타격을 받을 품목으로는 IT 제품이 꼽혔습니다. 5월 방어적이면서도 성장의 그런 면모들이 굉장히 돋보이면서 5월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었던 섹터 통신 장비였는데요. 4월 말에 빅머니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던 섹터 다시 한번 또 찾아서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통신 장비였습니다. 6월장은 어떻게 방어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방어적인 태세에 있어서는 배당주가 가장 유리할 거라고 하고요. 통신 장비와 좀 다른 부분은 성장성이 아주 돋보이는 종목이 아닐 수도 있지만 배당 메리트로서 충분히 접근하면서 방어적인 태세로서의 전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적으로는 이러한 배당적인 매력으로 인해서 똑같이 어떤 좀 배당 수급적인 차원에서 좀 몰릴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부분도 좀 가능할 텐데요. 성장성은 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리스크 지표가 상승하면서 지수 방향성이 부재하고 금리는 좀 하락 쪽으로 기울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코스피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반대로 배당의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배당 투자의 매력이 높아진다라는 것인데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현재 금리 인상이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배당 투자가 채권과 비슷한 속성을 띠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장기 금리가 동반해서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017년 이후에 등락폭에서 현재 하단을 이탈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과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미 주요 지지선을 하향 이탈한 모습. 특히 그 가운데서도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현재 2016년 기록했었던 사상 최저치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금리가 한동안 낮은 수준에서 거래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배당 ETF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방어주, 일드형 자산에 대한 수요가 현재 증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내에서 유틸리티와 그리고 리츠주들의 52주 신고가 경신 움직임이 나타났었다고 하는데요. 5년간 배당을 꾸준하게 지급을 했었고 또 최근 1년간 배당이 감소한 적이 없는 매 분기 혹은 매달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ETF로 여러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글로벌적으로는 글로벌 고배당 주식, 신흥국 채권, 하이힐드, 시니어 론, 글로벌 미국 리츠, EM 스몰캡, 미국의 고배당주를 담는 ETF들, 이들은 배당 수익률이 3에서 4%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 ETF 가운데 배당에 관련되어 있는 특히 배당이 높은 쪽은 아리랑 고배당이고요. 4.5%의 배당 수익률입니다. 코덱스 은행은 4%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 은행주의 주가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은행주의 움직임 보시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배당을 증가시켰지만 주가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배당 수익률,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가리키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고요. 주가의 상승 요인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연말까지 이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배당까지 챙겨가시면서 플러스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분석들 가운데서 배당 메리트를 꼽고 있는 기업들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정상 JLS 고배당과 배당 메리트가 있다는 분석이고요. 대신증권입니다. 이익이 개선되면서 고배당의 이슈가 있습니다. 쌍용양회 놓치지 말아야 할 7%의 배당 수익률, 효성은 견조한 배당 수익률, 효성 그룹주 자체가 굉장히 배당에 대해서 분석 많이 나오죠. 삼성증권입니다.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배당 매력이 있습니다. 동양생명 2019년 배당 수익률 5.6% 기대되고요. JB금융지주가 새로운 배당주로 부각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투자증권의 분석 함께 이어서 보겠습니다. 성장형 배당주를 찾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3년 이상 배당을 감소시킨 적이 없으면서 이런 배당을 유지했던 기업들 자체가 퀄리티가 우수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안정적인 초과 수익까지 내다볼 수 있다는 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장 배당주를 보자라는 것인데요. 성장 모멘텀을 챙긴 배당주들입니다. 저성장 시기에 주식시장 약세장 시기에 이러한 주식시장 내에서의 이러한 종목군들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겠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익 개선과 함께 배당의 증대분까지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성장 배당주로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포스코, 삼성물산, SK이노베이션과 삼성화재, LG, KT, 웅진코웨이, GS, 오렌지라이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전 KPS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LS와 SFA, 롯데정밀화학, JB금융지주, 한국토지신탁, 태림포장, 이원, 무림 PMP 같은 종목들을 성장하면서 배당을 3년 내내 많이 주고 감소시키지 않는 배당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6월 방어 전략에서 배당주가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시중의 금리는 하락세를 여전히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제적인 여건 때문이죠. 약세장 속에서 모든 종목들의 주가가 좀 이렇게 내려 있을 때 배당 수익률은 반대로 올라간다는 점, 그리고 저성장 기조 속에서 배당을 준다라는 메리트 자체가 시장에서 자칫 프리미엄으로 작용하면서 수급이 몰릴 수 있다는 점, 배당금은 채권과 비슷한 속성으로서 현재 시장에서 수요가 있을 수 있는 메리트라는 점, 그리고 성장과 배당이 함께 된다면 더군다나 프리미엄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코스피 지수와 성장형 배당주의 추세를 보시는데요. 좀 더 유리한 수익률을 확보하는 국면, 저성장 국면에서 고배당주의 메리트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 포트폴리오 한켠에서 충분히 든든한 몫을 해낼 수 있는 배당주, 달러 기준 코스피 지수 52주 신저가 지금 한번 챙겨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시작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